안녕하세요. 오늘도 기호가 원 시간이 됐고요. 오늘 모의고사를 봤어요. 2학년 모의고사를 봤는데 지구과학 문제를 푼 학생도 있을 거고 안 푼 학생도 있겠죠. 근데 지구과학 문제가 꽤 쉬웠던 것 같아요. 저도 풀어봤는데 저는 뭐 다 맞았고요. 아무튼 그 진도가 약간 달라가지고 모의고사 진도가 좀 더 빠르죠. 교과서 진도, 제 진도보다는. 그래서 배우지 않은 부분 때문에 어려웠을 그런 그 문제들 빼고는 다 내신 그 시험 문제 나왔던 거랑 크게 차이가 없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근데 내신도 대부분 다 잘 본 것 같아요. 예상보다 다 잘 봐서 내신이 그 시험 중간고사가 쉬웠던 학생은 모의고사도 꽤 쉬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40점 정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분들 지금은 짧은 그 몇몇 안 되는 범위를 가지고 시험을 봐서 그러는 건데 나중에 이제 1년치 지구과학 원 전체 파트를 가지고 이제 수능이 나오면 그때는 좀 어렵겠죠. 그래도 이렇게 모의고사 본 것처럼 계속 쌓아 나가면 수능에서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해서 아무튼 나중에 최저가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최저가 계속 사라지고 있는 추세긴 한데 그래도 지구가 1, 2등급 만약에 고정적으로 그걸 받아 놓는다면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아무튼 저번 시간까지 이제 57페이지 그 지층의 생성 순서 결정 부분까지 다 했습니다. 오늘은 59페이지, 교과서 59페이지부터 할 거고요. (59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상호는 이번 달 학교 행사에서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학교 누리집 공지사항 게시판에 접속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맨 위에는 이제 어제 올려진 글이 있고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니까 며칠 전에 올린 글도 봤다고 합니다. 이때 이제 사고력 키우기라고 해서 학교 누리집 게시판에 게재된 글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라고 묻고 있는데 일단 학교 누리집 게시판 위에 있는 글이 아래에 있는 글보다 더 최근에 쓰여진 글이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근데 그 글이 얼마나 오래되었느냐 알 수 있는 방법은 뭐 인터넷에는 다 기록이 남아있죠.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분 몇 초에 이 글을 올렸다 그런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 글이 언제 올라가 있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지층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지층이 아래에 있는 지층보다 더 최근에 쌓인 거다. 지층에 역전이 없었다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게 더 최근에 쌓인 거다 라고까지는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 인터넷에 써 있는 글처럼 이게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생겼느냐, 이 암석이, 이 지층이 언제 생겼느냐는 우리가 아직 몰랐던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진 글처럼 암석도 절대적인 나이, 걔가 정확히 몇 년이 지났는지 그런 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59페이지부터 나오는 내용들로 배워볼 거고요. 한번 교과서 내용 볼게요. 59페이지 중간쯤에 상대 연령과 지층의 대비,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정확한 시기를 정하지 않고 발생 순서에 따라 지질학적 사건을 배열하여 지구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을 상대 연령 측정법이라고 한다. 즉 상대 연령이란 A 함석은 B 함석보다 오래되었다 같이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나이를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상대 연령은 우리가 배운 내용인 거죠. 지금까지 나이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거. A가 B보다는 오래되었다. A가 B보다는 최근의 지층이다. 이런 식으로 뭐가 뭐보다는 오래됐다. 뭐가 뭐보다는 덜 오래됐다.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이 상대 연령
측정법인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암석의 진짜 나이 몇 년 정확히 지났느냐가 아니라 그냥 그 두 지층이 뭐가 더 먼저 생겼느냐를 비교하는 건 상대 연령 비교인 거고요. 이제 그 상대 연령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상대적 연대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사 법칙을 적용하여 지층을 분석해야 한다. 지구의 역사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하나의 지층으로 분석하는 것은 부족하므로 다양한 지역의 지층을 분석하여 정보를 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제 멀리 떨어진 지층을 선후관계를 비교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동일한 지역,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지역은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은 쉽게 알 수가 있죠. 뭐가 뭐보다 오래됐는지. 근데 여기에 있는 지층이랑 저기 뭐 강원도에 있는 지층이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상대 연령을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뭐가 먼저 쌓였는지 모르는데 그것도 다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지층의 선후관계를 결정하고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암석들을 연결하는 작업이 지층의 대비인 거고요. 지층의 대비. 이 지층의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암상에 의한 대비랑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는데 그때 이용되는 게 건층이랑 표준 화석이에요. 각각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층 대비. 지층 대비란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겠다. 지층 대비의 정의. 서로 멀리 떨어진 지층의 선후 관계를 결정짓는 것. 그게 지층의 대비입니다. 지층 대비. 그러면 지층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암상에 의한 대비입니다. 대비.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자, 지층을 이루는 암석의 성분, 조직, 색, 태적 구조 등을 조사를 해서 지층을 대비하는 건데요. 이때 얘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암상에 의한 대비의 특징. 건층. 얘는 열쇠층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건층을 이용한다는 게 특징 중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을 대비할 때 이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모르는 용어가 바로 이 건층이겠죠. 건층. 건층은 거기 교과서 59페이지 오른쪽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암상으로 지층을 대비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져 넓은 지역에 분포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건층으로 많이 이용되는 층은 응애암층, 석탄층, 용암류 등이다. 건층, 열쇠층이라고도 부르는 이 층은요, 잠시만요. 잉크가 새 보드마카라서 이렇게 얘는 암상으로 지층을 대비할 때
기준이 되는 지층. 암상으로 지층을 대비한다는 게 암상에 의한 대비라는 말이에요. 즉 암상에 의한 대비를 할 때 건축을 쓴다. 이 건축이라는 건 암상으로 지층을 대비할 때 기준이 되는 층을 말한다 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준이 될 수 있냐면 특수한 환경에서 만들어져서 넓은 지역까지 분포를 해요. 그런 층이 뭐가 있냐면 주로 응회암층, 석탄층이 이에 해당을 합니다. 거기에 용암률도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만 알아도 충분히 건층 이 두 개면은 뭐 완벽히 그냥 뭐 이 두 개만 알아도 충분할 것 같아요. 얘네들이 왜 건층이냐면 봐봐요. 이렇게 지층이 있어요. A 지역, B 지역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뭐 여기 강원도, 여기 충청도, 그리고 중간에 화산이 있다고 봐요. 화산. 자, 강원도에서 여기 물 속에 있다고 치면 여기서 퇴적이 일어나겠죠. 강원도 이쪽에서 뭐 내려오는 그 퇴적물에 의해서. 충청도도 이제 물에 잠겨 있다고 하면 퇴적물이 쌓여가지고 지층이 생길 겁니다. 각자 이렇게 지층이 계속 생기고 있을 텐데 그런 와중에 화산이 폭발을 해요. 화산 폭발. 화산이 폭발하면 용암도 나오지만 이런 화산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화산재. 화산재는 공중으로 이렇게 떴다가 결국에 얘네들이 공기 중에서 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내려와 가지고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화산재들이 이렇게. 근데 이 화산 폭발이 워낙에 강하니까 이 화산재들 가볍고 미세한 이런 입자들이 바람을 타고 멀리까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래서 강원도나 충청도처럼 나름 우리가 봤을 때 멀긴 하지만 그래도 같은 우리 한국이라는 은근히 좁은 땅덩어리 내에 있는 두 지역은 가운데서 화산이 폭발을 한다면 양쪽까지 그 화산재들이 다 이동을 할 수가 있을 정도의 거리가 돼요. 아무튼 그런 화산재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응회암을 만든다면, 화산재가 퇴적되면 응회암을 만든다고 했죠. 그런 응회암을 만든다면 동일한 화산에 의해서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응회암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강원도에 있는 지층을 봤는데 강원도에 있는 지층 4개 층이 있는데 이게 응회암 층이야. 여기 A고요. 충청도에 있는 층 4개의 층 똑같이 있는데 여기가 응회암 층이고 여기가 B예요. 이럴 경우에 이게 서로 응회암 층이고 A랑 B의 이런 상대 영역을 비교하라 라고 물어보면 너무 약간 이게 나을 것 같아. 여기가 응회암, 여기가 A. 만약 이렇게 생겨가지고 A랑 B의 상대 영역을 비교하라 라고 하면 B는 4칸 중에 2번째 칸에 있고 A는 이 4칸 중에 3번째 칸에 있으니까 A가 더 나중에 쌓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멀리 떨어진 지층은 어떤 퇴적물들이 막 쌓이고 있는가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이 응회암이 없다면 사실 연령을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응회암층이 존재한다 라는 건 특정 이제 응회암층은 화산 폭발 없이는 생길 수 없는 퇴적암이에요. 화산 폭발이 일어나야만 응회암이라는 퇴적물, 이 화산재들이 쌓여서 응회암을 만들게 되는데 굉장히 특정한 조건, 화산 폭발이라는 조건이 꼭 필요한 지층이라는 거죠. 응회암층은. 근데 이 응회암층이 발견이 되고 응회암층보다 아래에 있는 지층이랑 응회암층보다 위에 있는 지층이랑
이걸 상대 연령을 비교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 동일한 시기에 쌓인 응애암층이니까 이것보다 예전에 쌓인 A가 이 응애암보다 나중에 쌓인 B보다는 더 오래된 지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응애암층은 건층으로서 이용하는 이유고요. 이 화산이라는 특정한 조건이 필요하고 그 화산재는 바람에 의해서 꽤나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거리가 있는 이제 지역에서도 건층을 이용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석탄층, 석탄층인데 이 석탄층 같은 경우에는 육상 식물이 번성한 지역에서 그런 식물들이 죽어서 탄화돼 가지고 화석으로 되면 이제 석탄층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약간 정글처럼 되게 무성한 그런 굉장히 이런 식물들이 많은 얘네들이 식물이라 치고 식물들이 많은 지역인데 얘네들이 죽어서 식물의 시체가 석탄층을 만들었다. 그 말인 즉슨 얘네들이 거의 동시에 이제 묻혀가지고 이런 화석화가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 석탄층도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식물도 굉장히 멀리 꽤나 이 충청도랑 강원도까지 갈 수 있으려나? 그 정도는 안 되려나? 아무튼 같은 지역에서 이렇게 비교하는 건 A, B 이렇게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름대로 거리가 있는 지역까지 지층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석탄층도 건층으로서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응애암층과 석탄층도 좀 써주면 층은 응애암층과 석탄층이 있는데 응애암층은 화산이 폭발할 때 공출된 화산재가 넓은 지역에 퍼져 쌓인 것이 응애암층이고요. 석탄층은 육상식물이 번성한 지역에서 특정한 시기에 생성됐다. 뭐 특정한 시기라고 하면 어려울 수 있겠지만 식물이 갑자기 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 뭐 겨울이면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래서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육상식물들이 한꺼번에 좀 죽어서 그런 많은 석탄을 만들 수 있을 만큼 특정한 시기가 그걸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석탄층도 같은 시기에 생긴 층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층으로 활용을 한다. 근데 이제 제가 넓은 지역에 퍼져 쌓인다 했는데 왜 갑자기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을 대비한다 이렇게 특징을 적었냐면 화석과는 비교했을 때 가까운 거리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충청도랑 뭐 강원도 우리나라 내에서 화산재가 날아갈 수 있는 정도 거리를 얘기를 한 건데 만약에 충청도의 지층이랑 미국의 지층을 비교를 한다고 해봐요. 물론 충청도에 화산이 없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 여기 응애암층이 있고 미국에 응애암층이 있다고 해서 이게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그 응애암이라는 거를 우리는 말을 할 수가 없겠죠. 충청도에서 미국까지 화산재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응애암층을 만들 만큼 많은 화산재가 거기까지 날아갈 수는 없을 거예요. 즉, 이 응애암층은 미국에서 일어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긴 응애암층인 거고 충청도는 우리나라에서 폭발한 화산 폭발에 의해 생성된 응애암층인 거고 뭐 우리나라에서 화산 폭발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알겠죠? 말을 아무튼 그냥 예시로 한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화산 폭발할 일은 일단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확신은 못하지만. 아무튼 그래요. 즉 얘는 뭐 10년 전 화산 폭발에 일어난 응해암층일지 또 모르고, 미국에 있는 건 10년 전이 아니라 뭐 100년 전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가지고 생성된 응해암층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을 대비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쓴 거고요. 이제 화석에 의한 대비를 할 때는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멀리 떨어진 지층에서 표준 화석이 발견될 경우, 그러면 이제 동물군 천이의 법칙으로 지층 대비. 제 글씨가 좀 너무 날라 쓰고 막 작게 보여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읽어드리면, 멀리 떨어진 지층에서 표준 화석이 발견되면 동물군 천이의 법칙을 이용해서 지층 대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표준 화석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죠. 고생대 삼엽충, 뭐 필석, 갑주어, 푸즐리나 이런 거 있고, 중생대 공룡 암모나이트, 그리고 신생대에는 그러니까 신생대에는 매머드랑 화폐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정 시기에만 살았기 때문에 이 표준 화석이 발견이 되면 그 시기에 쌓인 지층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교복 가지고 설명을 했죠. 여러분들의 교복이 지층에서 발견이 된다면 그 지층은 뭐 여러분들이 졸업하는 연도 2022년 2월에 하겠죠. 2022년 2월에 쌓인 지층이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아무튼 표준 화석이라는 건 특정한 시기에만 살았기 때문에 그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려줄 수 있다. 정확하게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뭐 삼엽충이라고 해서 정확히 하루만 산 건 아니고 꽤 몇십 년, 몇만 년 그렇게 산 거니까 그 몇만 년의 기간은 정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몇만 년 전까지는 못해도. 몇만 년이 아니긴 해요, 사실. 삼엽충은 고생되면 5억 2천만 년 전이니까. 아무튼 계속 수업을 할게요. 그래서 이 화석에 의한 대비의 특징은요, 가까운 거리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먼 거리 지층도 대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충청도에서 삼엽충 화석이 발견이 됐어요. 충청도에 지층을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 삼엽충 화석이 나온다. 근데 이 지층을 미국에 있는 지층이랑 비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국에 있는 지층에서는 공룡 화석이 나왔어요. 공룡 화석. 그러면 이 두 지층을 비교를 하면 삼엽충이 공룡보다는 더 예전에 살았던 그 표준 화석이기 때문에, 충청도에 있는 지층이 미국에 있는 지층보다 더 오래된 지층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지층 대비는 암상에 의한 대비가 있고 화석에 의한 대비가 있다. 암상에 의한 대비는 뭘 이용하냐? 건층을 이용한다. 건층에는 응해암층이 있고 서탄층이 있다. 왜 이용되느냐? 그건 뭐 설명한 거고, 대신 이 암상에 의한 대비는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을 대비할 때 쓰고요, 화석에 의한 대비는 표준 화석을 이용해서 지층을 대비하는데, 얘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층뿐만 아니라 먼 거리에 있는 지층도 대비가 가능하다. 이렇게 이 상대 연령 측정법, 뭐가 뭐보다 더 오래됐느냐, 그렇게 측정하는 방법을 이제
꽤 그래도 멀리 떨어진 지층의 경우, 우리가 배운 건 같은 지역에서 뭐가 뭐부터 쌓였느냐 이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뭐가 뭐부터 쌓였느냐 뿐만 아니라 좀 멀리 떨어져서 지층이 따로따로 있어서 이거랑 이거, 이 지층과 이 지역의 지층과 다른 지역의 지층 두 개를 상대 연령을 비교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절대 연령, 정확히 이 지층이 몇 년이 됐느냐 알아보는 방법을 배울 거고요. 아무래도 시험이 끝나가지고 좀 오늘은 짧게 수업하고 끝내겠습니다. 네,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봅시다.